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어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서둘러 확대하겠다.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해서 회계 투명하게 하겠다. 사립유치원들 폐업, 휴업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실행 방안 교육부 박준란 차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지금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없지 않으니까요. 이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방치한 거냐라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누리과정 도입,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대규모로 그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은 좀 이런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가 좀 마련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동안에 그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도록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도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또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정보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은 해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 관련된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이 몇 년 전부터 약간 대두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사립유치원하고의 대립 같은 것도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터져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대책 내용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단 크게 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회계 시스템 투명화, 그다음에 휴폐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시기에 도입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그 국공립유치원 지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시기를 당초에는 22년까지 이 부분을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1년 앞당겨서 21년까지 40% 확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당초에 저희가 그 국공립유치원에 500개 학급을 신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500개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1000개를 확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교부금도 저희가 지금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예비비까지 투입하는 그런 조치까지를 지금 저희가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립유치원 그 회계 부정 근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국가회계 시스템을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그 에듀파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치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유치원 회계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회계를 그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을 그동안 저희가 이거를 그냥 지원금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될 것입니다. 또 그동안 또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이 유치원에서 좀 일방적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중단한다든지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운영 개시 명령이라는 제도가 다시 새로 도입이 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무단 폐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집단 휴업을 하겠다든지 그리고 모집을 중지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게 되면 그 교육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처벌과 아울러서 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예. 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네네.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더 짚어볼게요. 일단 국공립 네네. 유치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이게 원래 이제 애초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2020년까지 40% 높이는 걸 이제 1년 앞당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 교부금이나 이제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네네. 이제 기재부하고의 논의가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예.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 있고요. 예.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네네. 이 부지나 예산 확보에서 특히 이제 부지 같은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우선은 지금 그 초등학교에 있는 그 활용 가능한 교실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도교육청과 같이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도교육청에서 그만 말씀 주셨듯이 부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 초등학교에 있는 유활용 교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지까지 저희가 다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되는 부분들이 그 사립 유치원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도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모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저희가 다 강구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매입 같은 것도 아마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매입을 네네. 위한 이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세워두고 계신가요? 예, 지도교육청하고 이 부분은 같이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 특히 매입이라든가 뭐 이렇게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공정한 그런 선정 기준 이런 것도 마련을 하고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단으로 배원을 하겠다든지 모집 중지를 하겠다든지 그런 유치원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그 회계 시스템 문제 가지고도 몇 가지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어쨌든 에듀파인을 이제 도입하는 거고 그게 2020년 3월까지 목표인데 아무래도 뭐 당장 도입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대략 한 2년 1년 반 정도, 그 정도 이제 유예를 두고 이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도 에듀파인이 있습니다. 에듀파인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2008년도에 이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유치원이 다 지금 현 상태의 에듀파인을 활용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부하가 걸려서 뭐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내년 19년 3월부터는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나 희망하는 유치원은 먼저 현재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있는 에듀파인도 사실상 2020년 3월부터는 다시 저희가 좀 차세대 에듀파인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서 이번에 유치원에 적합한 유치원 에듀파인을 같이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이 있죠. 2020년 3월부터 쓸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새로 도입되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당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나 또는 그죠 희망하는 유치원 또 지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지금 있는 에듀파인이 조금 여력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많은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유치원들이 좀 거부해온 부분이라 앞으로 약간 충돌도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사립 유치원 단체에서는
이 사유재산론을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부도 한 것도 아니고 결국 개인 네. 사업인데 네. 재무회계 규칙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유재산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그 사유재산을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예. 현재 그 사립유치원의 한 87%가 사실 개인이 설립을 한 부분입니다. 개인으로 등록돼 있죠. 예. 네네. 이제 개인이 이제 설립을 했고 법인이 설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개인이다 보니 그분들께서 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걸 그냥 이익을 위한 사업체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는 사실상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위해서 이 유치원을 이렇게 지금 설치 운영한다라고 보신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사유재산이라고 자꾸 개인이 이제 이걸 설립 운영하시다 보니 사유재산이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학교로서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에듀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독특성이나 이런 특수성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작년에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립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리과정 도입 후에 지금 한 2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수입이나 지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유아교육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서요. 모든 사립유치원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거기에 따른 또 벌칙이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강제적인 것보다는 이번에 모든 국민들께서 많이 또 실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을 좀 더 저희가 좀 고려해서 사립유치원들에서 국민이나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투명한 예산 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앞으로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똑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을 다니든 국공유치원을 다니든 다 같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유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사립유치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재정에 대한 특히 예산에 대한 그런 투명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번에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막 이제 폐업이나 휴업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선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무단 폐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하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폐원의 경우에는 지금 인가 사항입니다. 재량이 있고요. 특히 지금 재학 중인 유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폐원 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 폐원을 했을 때는 지금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단체 이런 쪽에서 집단 행동을 좀 강제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같이 따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첨 처음 학교로 시스템
예, 부분에서 지금 원래는 이제 거부하다가 이제 좀 이탈하면서 한유총 쪽에서 이탈하면서 이제 다시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좀 마련되어 계신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희들 비상대책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유치원에서 이 부분은 특히 입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또 여러 가지 편의성도 도모하고요. 무엇보다도 투명한 입학 절차 또 그리고 원스톱으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정 지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재정 지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립 유치원 단체에서는 이번 처음 학교로 이 시스템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또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립 유치원이 참여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계기인 만큼 이익 집단에 대한 반발, 로비 흔들리지 마시고 아주 굳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바축군단 차관이었습니다.